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데이터베이스 쿼리 최적화에 대한 기술 문서인데요. 내용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쿼리 성능을 확 끌어올릴 수 있을지 그 핵심 기법들을 오늘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목표는 이 복잡해 보이는 내용을 명쾌하게 이해하고 실제 써먹을 수 있는 통찰을 얻는 거죠. 특히 그 잘못된 설계 하나가 어떻게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지 아주 생생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 중요성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데이터베이스 성능 이거 정말 중요하죠. 특히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작은 설계 차이가 정말 엄청난 성능 차이를 만들거든요. 오늘 자료에서 주목할 부분은 여러 데이터를 합치는 유니언과 유니언 올 이걸 어떻게 전략적으로 쓸 건지 그리고 AND와 OR와 같은 논리 연산자가 성능에 미치는 영향,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데이터 모델링 실패가 가져온 정말 극적인 교훈이죠. 네, 이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여러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합치는 방법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에 유니언과 유니언 오를 사용한 인라인 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단순히 데이터를 합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 보여요. 특히 불필요한 정렬, 그러니까 솔트를 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네요. 핵심을 정확히 보셨습니다. 유니언은 중복을 제거하려고 우리가 안 보는 사이에 정렬 작업을 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비용이 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유니언 올은 중복 제거 없이 그냥 데이터를 가져다 붙이니까 그 정렬 과정이 없어서 훨씬 빠르죠. 그래서 명확하게 중복 제거가 꼭 필요한 상황, 그런 게 아니라면 유니언 올 사용이 성능 면에서는 거의 항상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자료에서 흥미로운 점은 유니언 올을 단순히 속도 때문만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실행 계획을 분리하는 전략으로 쓴다는 거예요. 실행 계획을 분리한다고요? 그게 어떤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입력값에 따라서 계약번호 인덱스를 타개하거나 관리부서 코드 인덱스를 타개하는 식으로 거리 경로를 명확하게 지정해 주는 거죠. 마치 데이터베이스한테 이 길로 가면 빨라 하고 직접 알려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론 이때 결과가 중복되면 안 되니까 조건 설계는 신중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 기법은 배치 집계 데이터랑 실시간 데이터를 같이 조회할 때도 상당히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어제까지의 요약 데이터는 미리 만들어둔 테이블에서 빠르게 읽고 오늘 발생한 데이터만 트랜잭션 테이블에서 읽어서 유니언 올로 합치는 거죠. 자료에 나온 것처럼 이걸 아예 뷰로 만들어두면 개발자들은 그 복잡한 내부 로직을 몰라도 그냥 쉽게 최신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게 되고요. 와, 데이터를 합치는 유니언 올이 실행 계획에까지 영향을 준다니 이거 흥미롭네요. 그렇다면 쿼리 족강을 만들 때 쓰는 논리 연산자 AND랑 OR은 성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자료에서는 AND는 범위를 좁히고 OR는 넓힌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네,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AND는 조건을 추가할수록 검색 대상이 줄어드니까 일반적으로 성능 예측이 쉽고 최적화에도 유리하죠. 문제는 OR인데요. 여러 조건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니까 검색 범위가 넓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서 진짜 조심해야 할 함정은 OR로 묶인 조건 중에 단 하나라도 인덱스를 제대로 못 쓰면 그 데이터베이스의 두뇌 역할을 하는 옵티마이저 있잖아요. 그 옵티마이저가 테이블 전체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훑어보는 아주 비효율적인 방식, 그러니까 풀스캔을 선택할 위험이 확 커집니다. 하나만 잘못돼도 전체가 느려질 수 있군요. 그렇죠. 다른 조건들이 아무리 잘 최적화되어 있어도 소용없게 될 수가 있어요. 물론 모든 오화 조건 컬럼에 인덱스가 다 잘 걸려 있다면 옵티마이저가 각 조건을 개별 인덱스로 처리한 다음에 결과를 합치는 방식, 이걸 콘캐트네이션 지법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최적화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 오화 조건의 위험성을 아주 그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이 자동차 생산 시스템 이야기군요. 저 이거 보고 진짜 좀 충격받았어요. 공정 단계별 완료 시간을 전부 개별 컬럼, 24개 이렇게 관리했더니 오늘 작업 중인 차량 참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콜인데 이게 시스템 전체를 멈춰 세웠다니요. CPU랑 디스크 사용률 100%에 현장 전광판까지 멈췄다고 하니까 자료 표현대로 정말 재떨이가 날아갈 만한 상황이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사례를 심은 문제는 명백하게 잘못된 데이터 모델링이죠. 시간 순서대로 발생하는 사건, 그러니까 이벤트들을 마치 차량의 고유 속성, 어트리뷰트처럼 테이블의 옆으로 그냥 쭉 늘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작업 중인 차량을 찾으려면
그 수많은 완료 시간 컬럼들을 전부 OR 조건으로 엮어서 확인해야 했고 결국 인덱스 활용은 불가능해지고 풀스캔으로 이어진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OR의 함정에 빠진 아주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해결은 어떻게 했나요? 모델링을 바꿨다는 거죠? 네, 해결책은 데이터 모델링의 기본 원칙인 정규화였습니다. 반복되는 공정 완료 정보들을 별도의 이벤트 테이블로 분리한 거예요. 차량 기본 정보 테이블은 그대로 두고 이벤트 유형, 예를 들면 도장 완료, 조립 완료 같은 거요. 그리고 발생 일시 컬럼만 가진 테이블을 새로 만들어서 1.n 관계로 연결한 겁니다. 이렇게 구조를 바꾸니까 발생 일시 컬럼에 효율적인 인덱스를 만들 수 있게 됐고 쿼리는 훨씬 단순해지고 빨라졌죠. 실제로 시스템 마비 상태에서 단 10초 만에 결과를 얻도록 개선됐다고 하니까 정말 극적인 변화였어요. 10초요? 와, 대단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례에서 또 하나 좀 곱씹어 볼 만한 점이 있는데요.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개발자들이 테이블의 레코드 수, 그러니까 로우 수가 늘어나는 건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컬럼을 추가하는 데는 비교적 좀 관대하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레코드 수가 많으면 무조건 느릴 거다. 이런 막연한 오해 때문일 수도 있고요. 결국 이 사례는 쿼리 튜닝 기질 이전에 데이터가 앞으로 어떻게 사용될지를 예측하고 설계하는 그 근본적인 모델링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유니언홀의 전략적인 활용법, 그리고 OR 조건의 함정, 마지막으로 데이터 모델링의 근본적인 중요성까지 오늘 자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핵심 교훈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요약하자면 첫째, 중복 제거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유니언보다는 유니언 O를 우선 고려해야 하고 때로는 이걸 실행 계획을 유도하는 전략적인 도구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OR 연산자는 성능 저하의 잠재적인 위험 요소니까 아주 신중하게 사용하고 가능하면 다른 방식으로 풀어내거나 유니온 OR 같은 걸로 분리하는 전략을 고민해야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기술적인 팁보다 우선하는 게 바로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잘못된 구조 위에서는 아무리 튜닝해도 한계가 명확해요. 데이터가 어떻게 조회되고 활용될지를 깊이 고민해서 테이블 구조를 설계하는 것, 이게 모든 성능 최적화의 시작점이죠. 그리고 왜 옵티마이저가 특정 경로를 선택하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정말 알찬 분석이었습니다. 유니언의 그 미묘한 차이에서 시작해서 데이터 모델링 실패가 불러온 아찔했던 자동차 공장 이야기까지 데이터베이스 성능의 이면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본 시간이었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좀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이 자료에서도 지적했듯이 우리는 종종 레코더 수 증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컬럼을 옆으로 이렇게 늘리는 설계를 선택하곤 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혹시 시스템을 설계할 때 테이블이나 레코드 수가 적어 보이는 그 구조적 단순성을 실제 퀘리 성능이나 데이터 관리의 효율성보다 은연중에 더 우선시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이 다루시는 데이터 구조를 한번 이 관점에서 돌아보시는 것도 꽤 의미 있는 성찰이 될 것 같습니다.